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법적 문제를 겪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몇 번에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좋은 변호사 선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다수 있는데요. 제가 그 관련 영상들을 대부분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추려서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영상을 보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 소송을 직접 담당할 변호사와 상담 후에 선임하라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요즘도 변호사와의 상담 없이 이 선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역할 분담에 따라서 먼저 사무장이나 직원과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신 후에 이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또 어떤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나 연륜이 있으신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진행한 후에 담당 변호사가 지정이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시스템에 따른 것인데요.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상담 초기부터 참여를 하면 도움이 되니까요. 오히려 연륜이 있으신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실 때 사건을 직접 담당하실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담당 변호사를 바로 지정해서 상담의 초기부터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변호사를 찾을 때 이 전문 분야나 경력, 또 정관 출신 등 그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소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의뢰인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검사, 판사와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본인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방과 판검사와의 소통이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상대방이나 판검사와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 서면을 통해서 변론 기일에 판사의 재판 지휘를 통해서 그 제한된 기회에 핵심 쟁점과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무엇인가 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경력이 많으신 변호사님들도 의외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재판부의 지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소통 능력을 살피셔야 되는데요. 상담을 하실 때 변호사가 내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이 친구와의 대화처럼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주로 두서없이 말씀을 하시거나 정리를 하셔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은 그러한 말을 듣고도 이 서면을 작성하거나 변론을 할 때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중요한 쟁점이나 사실 증거를 추출해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검사와 판사와 같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을 질문하기도 하고 끄집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좀 불편하신 내용을 질문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 변호사님은 소통 능력과 법적인 능력 모두 다 좋은 변호사입니다.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입니다. 이 예상 가능한 불이익에 대해서 말하는 변호사를 찾으라 말씀드립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고 싶어 하시고요. 승소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이 변동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많은 다른 변동 요소도 있지만 상담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당사자분들은 고의는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 위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상담을 통해서는 소송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 싫으시겠지만 좋은 변호사로가 하면 오히려 예상 가능한
부정적인 결론이나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도 말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다른 많은 소송의 경험이나 다른 판례에 비추어서 의뢰인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다소 다른 양상이지만 예상되는 부정적인 부분도 의뢰인에게 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변호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변호사를 잘 선임하려면 상담도 중요하고요. 상담 이후에 그 변호사를 어떤 수임료를 주고 계약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그 관련 내용도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